자,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구석기 시대부터 차례대로 예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한국에 처음 살 때부터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청동기 시대 때부터 국가가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었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보고 이 다음 시간에는 철기 시대 때 등장했었던 국가들인 고구려, 부여, 옥저동의 삼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요거는 간단하게 하면 한 10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막 많이 준비를 해서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금방 끝내는 게 좋겠죠. 지금 그리고 오늘 좀 빨리 끝내면은 이번 시간에 좀 빨리 끝나면은 다음 시간 진도를 좀 늘릴까 합니다. 4페이지까지로. 니네한테가 3페이지까지 보고 오라고 그랬었지. 근데 아마 좀 빨리 끝나면 4페이지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 시간에 끝나고 바로 얘기할게요. 자,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을 처음 세운 사람은 단군 왕검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뭐 얘기가 분분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마이너스 233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이 당시 청동기 시대 때에 성립이 된 국가라고 했었고 철기 시대 때까지 발전하는 국가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유물을 파보면 고조선하고 관련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 기원전 마이너스 2000년 요때를 전후를 해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때 고조선이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록은 흔히 단군 이야기라고 하죠. 그 단군 이야기라고 하는 옛날 역사책에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쪽 페이지에서는 요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 이제 수업 시간에는 옛날 기록에 의존을 해서 역사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 기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학습지에 있는 이런 기록들 혹은 교과서에 있는 기록 자료들을 꼭 같이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모두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얘네들은 신이야, 신인데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라는 걸 보면은 특히 환웅은 아래 인간들 세상에 내려가서 좀 다스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서 다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환웅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웅의 아들이었던 단군왕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조선이 우리 고조선은 즉 고조선을 처음 만들었던 단군왕검은 신인 환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천손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천손 사상은 첫 시간에 배웠었죠. 그다음에 널리 환웅이 좀 인간 세계를 보니까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만했다라고 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고조선의 통치 이념을 여기서 알 수 있죠. 홍익인간은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그냥 기계식으로 외우는데 그냥 인간 존중 사상입니다. 인간 존중 사상. 나중에 뭐 동학의 인내천이나 인류에 있었던 모든 인간 존중 사상이 있죠. 그런 거를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환웅이 결국은 무리를 이끌고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건 아니야. 비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특히 이 비바람 구름은 농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농경 사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 곡식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수명, 질병, 형벌 등을 맡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파트,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지배자가 나타났구나, 즉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급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환웅이 어떻게 합니까? 곰이랑 호랑이한테 쑥이랑 이제 갈릭을 주죠. 갈릭을 주는데 얘네 둘이 먹고 있다가 호랑이는 아씨 못 먹겠다 해서 도망치지. 되게 잔인한 거야. 100일 동안 쑥이랑 마늘만 먹고 여러분들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얘네 먹다가 결국은 호랑이는 도망치고 곰은 여자가 돼가지고 환웅이랑 결혼을 하죠. 여자가 된 곰, 즉 환웅이라고 하는 지배자 계층이 곰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즉
요 사회는 어떤 동물을 좀 숭배하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사회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템이라는 건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이야. 옛날 부족들을 보면은 뭐 호랑이를 숭배하기도 하고 곰을 숭배하기도 하는 그런 특정 동물들을 좀 신처럼 숭배하는 사상, 그런 것들을 토템 신앙이라고 합니다. 동물 숭배 사상입니다. 동물 숭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얘가 단군왕검이야. 이 단군왕검의 이름을 보면은 잠깐만, 이거 보기 전에, 즉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혼인하였다라는 것은 두 개의 집단이 좀 결합한 게 아닌가, 두 개의 부족이 통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단군왕검이 4,000년 전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추측만 할 뿐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것인데, 단군왕검의 이름을 좀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 단군이라는 것은 요 단자가 제단할 때 그 단자야. 제단, 그러니까 제사와 좀 관련 있는 이름이라는 거야, 이 사람 이름이. 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치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 즉 하늘에다가 기도드리는 사람들, 하늘에다 기도드리는 종교적인 역할을 요 사람이 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왕의 역할도 했었다. 즉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을 단군왕검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현재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돼 있죠.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돼 있죠. 정치의 장은 대통령이 하지만 종교의 지도자는 뭐 목사님, 스님, 신부님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종교랑 정치가. 그래서 지금은 재정 분리 사회야. 지금은 재정 분리 사회인데 이 당시에는 아직은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재정 일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고조선을 마이너스 2333년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4,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몰라. 알 수 없어. 그냥 이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흘러내려와. 여러분들이 지금 17살이니까는 IMF 모르지. IMF를 겪어본 적은 없죠. 근데 니네는 알고 있어. IMF가 뭔지. 그냥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야. 그게 이 얘기가 내려온 지가 4,000년이 됐다는 얘기야. 그 예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조선이 처음 만들어졌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토는 여기 한반도 서북부와 여기에 랴오닝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방, 즉 한반도의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한반도의 북쪽과 이쪽 지금은 중국 지역인데 한반도 북쪽과 그 위에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요 고조선의 영토는 그 안에서 이런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이거 비파용 동검이죠. 비파용 동검과 요 표시된 게 비파용 동검들이야, 이게. 그리고 고인돌들 있죠. 고인돌들이 여기 이런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돼서 요것들을 쭉 이어서 보다 보면은 거의 고조선의 영토랑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미송리식 토기도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333년에 나타났다 이후에는 뭐 별다른 기록이나 자료를 찾을 수는 없어요. 워낙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이너스 7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그 시기쯤에 중국에서 고조선에 이러이러한 특산물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역사책에 보면은 고조선에는 무슨 무늬가 있는 어떤 가죽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철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할 때였었는데, 이때는 중국의 당시 굉장히 강력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었던 연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연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연나라와의 전쟁이 중국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중국이랑 당시 전쟁을 벌였단 말이야. 이거는 뭘 의미하면, 중국은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한국사에서 역사상 미국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최고 강대국이야, 전 세계에서. 그런 최고 강대국인 중국과 고조선이 싸웠다라는 것은 지금의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우리가 미국이랑 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싸울 수가 있어, 없어? 우리 미국한테 시비 걸면 우리 그냥 핵 몇 방 맞고 끝나, 그냥.
그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기 때문에 싸움조차 걸 수가 없는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중국이 고조선이 그런 강대국하고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전쟁을 벌일 만큼 좀 세력이 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전쟁에서 요 연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졌습니다. 져가지고 땅 빼앗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옛날 기록에. 그다음에 기원전 3세기에 가면은 부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그 아들인 준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아들이 왕위를 세습하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잠깐만, 여기는 형광펜이 아니라 형광펜을 없앱시다. 연나라와 대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왕위를 세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부왕과 준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에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상, 이거는 총리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그리고 대부는 이거는 정확하지 않고, 장군은 당연히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걸 의미하죠. 이런 다양한 관직들이 좀 설치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기록들에 나옵니다. 근데 막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많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경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위만 조선 지도가 나오려나? 자, 이 지도를 봅시다. 고조선이 우리나라에 있었을 당시에 원래는 진이라고 하는 진시황제 알지? 그 진시황제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뭐 아까 봤지만 연나라도 있었고 한데 뭐 중국이 계속 당시에 전쟁을 하다가 나라가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을 합니다. 근데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진시황이 너무 또라이 짓을 많이 해가지고 금방 망하고 바로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때 진나라가 멸망할 때쯤에 여기 중국에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진나라가 한나라로 이제 바뀔 때 중국에서 이주해온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준왕을 몰아내고서 준왕한테 반란을 일으키고서 왕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 놈이 우리나라 왕 몰아낸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복장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상투를 두고 있었고 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니까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요 고조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서 이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는데, 이때 위만의 고조선 때부터는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철기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여기 기원전 4세기경부터이기는 하나, 항상 모든 좋은 것은 이제 항상 지배층이 처음부터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요때부터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도 철기가 본격적으로 널리 수용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유물이 많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진. 요거는 요 진이랑 한자가 약간 달라. 나중에 마한, 진한 변환할 때 그 사만을 형성을 했었던 민족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요 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위만은, 그러니까 이제 위만이 있었던 고조선 때부터는 여기 중간에서 철기를 이용해서 일단 발전을 했었고,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의 중간에서 무역의 이득을 챙기는 중개무역이라는 걸 합니다. 중개무역. 즉, 한나라 물건, 옛날에 중국이 제일 강대국이니까 선진국이죠. 얘네 좋은 물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한테 싸게 사와서 밑에 진나라한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무역 이득을 챙기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도 불만이 많았었고, 한나라도 역시 너네 비싸게 팔아 우리한테 싸게 사가지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결국 한나라와 위만의 고조선 사이에서 결국은 위만은 이제 죽고 그 손자였던 우거왕 때 한나라의 황제였었던 무제가 침략을 해서 결국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죠. 한나라가 침략을 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군과 현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설치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중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총 4개의
군, 4개의 군을 설치를 하고 그 하부 지역인 현을 설치를 하는데 현도, 임둔, 낙랑, 진번군 요 위치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과 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이름에 고구려 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죠. 요 지역이 원래 요 고구리 현 지역 이름이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요 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우는 나라가 고구려겠죠. 고구려. 그리고 다른 지역 요 지역 사람들도 다른 지역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9년은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얼마 안 있다가 사라집니다. 중국 애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생기는 나라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같은 나라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건 아까 얘기했던 건데 고구려의 어떤 문화적 범위라기보다는 영토 범위, 아까 봤던 비파형 동검,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까 여기 봤었죠.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도 여기다가 하나 추가하길 바랍니다. 미송리식 토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지금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어. 그 다음에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기록이 하나 등장하는데 고조선에는 총 8개의 법이 있었대요. 그걸 팔조법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알려진 것은 크게 3가지 조항만 알려져 있습니다. 3가지 조항만. 요 사조는 어느 자료에는 있고 어느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의 조항이 전해지는데 한번 본 적 있을 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거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죽이지 말라. 즉 생명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오는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갚을 때도 그것도 곡식으로 갚는데, 즉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유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갚는다라는 거니까 네 거 내 거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것을 보면은 계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된다. 즉 화폐가 이 나라에서 사용이 됐었네. 화폐라는 것은 원래 물물 교환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교류가 활발한 나라에서 등장하는 것이 화폐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경제가 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이 자료 3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야. 3줄에서. 그리고 사유재산. 사유재산 밑에 나오네. 사유재산은 위로 올리세요. 요거는 밑에 있을 내용이 아니야. 요거는 밑에 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사유재산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조는 어떤 자료는 있고 어떤 자료는 없고 막 그래가지고 중요하지 않지만은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더라. 애들이 좀 뭐 순결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가부장적인 냄새가 나죠. 가부장적인 냄새가 난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은 이런 형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고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조선 내용인데 몇 번 했나? 오씨 많이 했네. 여기까지 하자 그냥 이번 시간엔.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보고 오세요. 끝.